카모플라주, 우리말로 위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군인들은 이 위장을 철저히 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위장은 적에게 탐지되지 않기 위해 군인을 포함한 많은 동물들이 주로 쓰는 전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추악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에 의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었던 캐나다의 한 남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러셀 윌리엄스입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공군 기지 대령의 지휘관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를 빛나는 밝은 별로 불렀습니다.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던 그가 어떻게 냉혹한 살인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러셀 윌리엄스는 1963년 3월 7일 영국 브롬스그로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살 어린 남동생 하비도 있었습니다. 1968년 러셀이 5살이 됐을 때 가족은 캐나다 온타리오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새로운 나라에 이주하여 적응하는 것은 매우 힘들지만 다행히 그들은 제리와 린 부부를 만났고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년 후 러셀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러셀의 아버지가 친하게 지냈던 린과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러셀의 어머니는 린의 남편인 제리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러셀과 하비를 데리고 이사했습니다. 이때 러셀은 7살이 됐고 그의 성은 윌리엄스가 아닌 제리를 따라 소복화가 됐습니다. 정신 나갈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지만 러셀은 다행히 꽤 좋은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셀은 예외 바르고 수줍음이 많은 아이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매우 꼼꼼한 젊은이가 됐습니다. 10대 시절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는 신문을 배달하였고 피아노와 트럼펫도 연습했습니다. 1979년 그의 의붓아버지 제리는 원자로 프로젝트를 감독하기 위해 가족들과 같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 하비와 함께 캐나다에 돌아와 마지막 고등학교 생활 2년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2년 동안 그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졸업 후 그는 토론토 대학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새아버지의 성인 소복화를 버리고 다시 윌리엄스라는 성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는 아파트 지하에서 살고 있었는데 시립공항에 가서 비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러셀은 1987년에 캐나다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1990년에 그는 비행교관으로 복무했던 매니토바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해는 러셀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는 대위로 승진했고 엘리자베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러셀의 경력은 화려해져 갔습니다. 1994년부터 그는 다른 나라의 고위 인사들과 정부 관리들 같은 많은 사람들의 이동을 책임졌습니다. 2004년에는 왕립 군사대학에서 국방학 석사도 취득했습니다. 2004년 6월에 그는 중령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는 2006년 5월까지 두바이에서 비밀 물류 시설의 지휘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이후 캐나다로 복귀한 러셀은 만성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도 가지게 되는 등 여러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러셀 부부는 온타리오주로 이사하며 원래 살고 있던 오를레앙의 집을 팔았습니다. 러셀의 부인 엘리자베스는 캐나다 심장 및 뇌졸중 재단의 부의사장이었습니다. 이런 큰 재단의 간부였던 부인 덕분에 러셀은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나 잠깐 그녀를 볼 수 있었고 보통은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퀘벡에서 경력을 쌓는 동안 이제 그는 대령이 됐습니다. 2009년 7월 캐나다 트렌턴 공군 기지의 사령관으로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곧 나빠지게 됩니다. 2007년 이전까지 러셀 윌리엄스는 범죄 기록이 전혀 없는 캐나다 군대에서 훈장을 받은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부터 그는 오타와에 있는 자기 집 근처의 집에 침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와 증거에 따르면 그는 여성 속옷을 훔치기 위해 침입 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웃의 집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한 번은 12세 소녀가 있는 집에 침입했고 속옷만 입고 침대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거의 3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훈장까지 받은 사내가 이런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또 다른 그의 사진에는 소녀의 침대에 누워 고민형을 들며 즐거워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가 체포되었을 때
그는 훔친 속옷을 핥는 등의 사진 등도 발견됐습니다. 그 중 일부는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집이 침입당했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한 번은 소녀의 컴퓨터에 프랑스어로 고맙다고 메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했던 물건들을 남겨두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짓은 러셀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것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2009년 7월, 그는 옷을 다 벗은 채로 피해 여성이 샤워하는 것을 보면서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욕실에 있는 동안 그는 창문을 통해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 속옷을 훔쳤습니다. 러셀은 2009년 9월까지 62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러셀의 첫 번째 알려진 피해자는 제인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2009년 9월 17일, 그녀는 집에서 아기와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러셀은 침입하여 그녀를 묶고 눈을 가리고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벌거벗은 몸의 사진을 찍고 그녀와 아기가 뒤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2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몇 시간 후, 러셀은 온타리오에 있는 자선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로리라는 여성의 집에 가서 그녀를 폭행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집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속옷을 훔치기 위해 여러 번 그곳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로리는 2009년 9월 30일 밤에 잠들어 있었고 누군가가 그녀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기에 깨어났습니다. 러셀은 로리의 눈을 가리고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는 물리적인 피해보다는 사진을 찍는 것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러셀은 로리에게 머리를 때린 것을 사과했고 진통제를 먹이며 스스로를 자책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금수보다 못한 짓이었지만 그는 악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11월 25일, 러셀은 말이라는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그녀는 37살이었으며 러셀이 사령관으로 지내고 있는 기지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러셀이 집 지하실에 숨어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러셀은 손전등으로 그녀를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의식을 잃었고 덕트 테이프로 그녀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박당한 그녀를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했습니다. 그녀는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모두 무시됐습니다. 러셀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 후 그녀의 코에 덕트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천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현장을 정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제시카 로이드는 27세의 여성이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았습니다. 2010년 1월 28일, 제시카는 오후 10시 36분경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녀는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자가 그녀의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제시카가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평소 그녀답지 않다면서 즉시 실종 신고했습니다. 사실 러셀이 그날 밤 제시카의 집에 침입하여 덕트 테이프로 눈을 가리고 밧줄로 결박했습니다. 그는 3시간 동안 제시카를 놀이개로 이용하고 그녀를 그의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21시간을 더 즐겼습니다. 그는 제시카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이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첫 번째 희생자 마리에게 했던 것처럼 그는 제시카에 대한 모든 것을 사진과 비디오로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차고에 두고 3일 후 뒤처리를 하기로 계획한 후 공군 기지에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경찰은 제시카를 찾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쳤습니다. 제시카의 집에서 수사관들은 러셀이 눈 속에 남긴 특이한 타이어 자국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온타리오주 경찰은 제시카의 집에서 가까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들을 수색했습니다. 러셀도 그 운전자 중 한 명이었고 수사관은 그의 타이어 자국과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러셀의 신문은 10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모든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받은 후 그는 마침내 자백을 했습니다. 러셀은 제시카 것만 자백한 것이 아니라 여태껏 저질러 온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러셀은 자신의 욕구에 대해 자세한 설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왔던 은닉처가 어디인지도 보여줬습니다. 그곳에서는 지금까지 그가 훔쳤던 것들과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2010년 2월 13일,
마침내 그는 제시카의 시신을 유기한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러셀에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묻자 그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재판이 이뤄지기 전까지 삶의 의욕을 잃었으며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독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러셀은 2010년 10월 7일, 10월 18일에 법정에 출두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07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그가 다른 집에 들어간 건수는 8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는 본인이 했던 모든 짓을 세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스가 훔친 속옷을 입은 사진 등이 일부 언론에 공개되어 신문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2010년 10월 19일, 러셀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 뒤, 그는 2개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25년 뒤 가석방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제시카와 마리의 부모님에게 그녀들에게 한 짓을 후회한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러셀과 결혼했던 엘리자베스는 2010년에 이혼을 신청했고 그들의 결혼은 2014년에 무효가 됐습니다. 그는 교도소에 수감됐고 군에서 받았던 모든 상과 훈장을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10일 캐나다 군은 러셀의 모습을 배경으로 사진이 있는 소책자를 출판했었는데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발표하고 사천부를 모두 파기하도록 명령했었습니다.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몸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